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중세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크리스트교가 모든 문화와 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성당도 있고 교회도 별별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유럽 때는 교회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들여왔기 때문에 황제가 교회를 주관했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국교 하나가 딱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그러니까 이 교회도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에 각각 교회가 있었어요. 동쪽에는 비잔티움 교회, 그리고 서쪽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나중에 그 성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조각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대립을 했습니다. 비잔티움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쪽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그냥 텍스트, 성경 위주로 교회를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왔잖아요. 게르만족들은 문맹이 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뭐 일설에는 카를루스 대제도 글자를 잘 못 읽었다 할 정도니까, 자,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여러 가지 조각이나 그림으로 많이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잔티움 교회에서 야, 그거 우상이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하고 막 태클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는 야,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시청각 교제 뭐 그러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이단 그러면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리된 거죠.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고 비잔티움 교회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세 유럽은 주로 서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교회, 바로 뭐예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텐데 바로 교황이죠. 나라 단위 정도 되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관장하는 그런 고위 성직자를 이제 대주교라고 부르고, 그 도시 단위 그 정도에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주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신부, 이렇게 성직자들이 쫙 있고, 이 모두를 다 이제 관리하고 이 모두를 지휘하는 최고위 성직자가 교황이죠. 마치 봉건제 같잖아요. 이거는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기사가 있듯이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는, 문제는 이 중에 누가 더 세냐는 거예요. 자, 이 중세의 세계관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다라고 믿었고, 임금의 임무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타락하지 않게 잘 이끌어서 나중에 백성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고 교회를 보호하는 게 이 임금의 임무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학문, 공부를 합니다. 자, 어떤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을까요? 철학일까요? 과학일까요? 네, 둘 다 아니죠. 그럼 뭘까요? 네, 신학이죠. 그래서 이때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디까지나 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왜 공부해? 그러면은 이 자연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공부함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찬송가죠. 그래서 음악가들은 전부 교회에 소속되어서 찬송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술을 합니다. 미술을 왜 해요? 그렇죠.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멋지게 짓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남아있는 그 문화유산들을 보면은 중세 유럽의 문화유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은 정말 형편없고요. 영주들이 살던 성도 아름답거나 뭐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투박하고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정말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긴 본 적 있죠? 뾰족한 탑이 세 개가 딱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뜻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색깔을 느끼게 하게끔 창문을 전부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알죠? 미술 시간에 해봤을까요? 전부 생유리로 장식한 이러한 거대한 그 교회를 짓습니다. 이걸 이제 고딕 양식이라 그럽니다. 고딕 양식. 그러니까 학문은 신학, 음악은 찬송가, 미술은 고딕 양식, 교회와 관계된 이런 식의 시대가 이제 중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때 제일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성직자일까요? 영주나 세속적인 군주들, 제후나 그 왕, 특히 왕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왜 성직자가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시대였던 게 제후들 기사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이제 제후나 그 기사들이 자기보다 성직자들에게 더 많이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지배하는 거야? 저 성직자가 지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왕 중에 왕 누굴까요? 황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성직자 중에 최고 성직자인 누구? 교황과 한번 힘싸움을 해보는 겁니다. 야, 이 유럽의 지배자는 나야 나 이거 가지고 이제 힘싸움을 해봤는데 여기서 형편없이 지고 맙니다. 어떻게 했느냐? 교황이 황제를 당시 황제가 하인리히 4세예요. 하인리히 4세를 당시 그레고리오 교황이 파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제후나 영주들이 충성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교도를 황제로 섬길 수 없다. 그러고 충성을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황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휴가가 있는 도시 카노사라는 곳에 가가지고 맨발 벗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받아주세요. 교회로 받아들여주세요 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중세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수틀리면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됐던 시대. 그렇다고 사람들이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도 재미있는 거리로 즐겼던 게 뭐냐면 기사문학입니다. 기사문학. 물론 기사문학이 막 싸움박질만 하고 이러는 것만 나오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아니 이런 사악한 이야기를 당장 집어치워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사들이 싸우는 이유를 살짝 바꾸면 됩니다. 자, 뭘 위해 싸우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모험이 그냥 아니라 성배를 찾는 모험, 악마를 물리치는 뭐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슬람 이교도들과 싸우는 기사, 이렇게 기사가 싸우는 목적만 교회를 위한 걸로 살짝 바꿔놓고 정작 사람들이 즐긴 건 뭐예요? 그 싸움 이야기를 즐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즐긴 게 있죠. 기사들은 꼭 보면은 연애를 합니다. 연애. 그래서 이 연애 이야기도 즐기고요. 그래서 이 기사들의 모험과 연애를 담는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게 바로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로맨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중세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알아봤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가 나갑니다.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와 종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느냐? 장원에서의 생활. 자, 중세 장원이 뭐 하는 곳인지 저번에 이야기했죠? 네. 이 장원에서의 생활을 그리는데
모두 세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세 장면을 그리는데 하나는 기사의 입장에서, 하나는 농노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성직자의 입장에서 장원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하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미술 시간 아니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중세 문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